지금까지 VAR 모형을 추정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로부터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하고 예측을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VAR 모형을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이론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충격 반응 함수를 계산을 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충격 반응 함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데이터와 상이하게 되고 또 경제 이론과 상이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충격 반응 함수 대신에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VAR 모형을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와 관련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VAR 모형의 구축의 주요 목적은 특정 변수에 일어나는 충격의 파급 효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단순 충격 반응 함수 이것을 구했을 때 단순 충격 반응 함수는 특정 방정식의 한 단위의 충격이 가했을 때 다른 변수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t가 제로인 시점에 충격이 가해진 변수에는 1의 충격, 한 단위의 충격, 오차항이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에 한 단위의 충격, 한 단위의 표준 편차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다른 변수에는 어떤 충격도 가해지지 않은 이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 변수들 간에는 단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VAR 모형을 애초에 정의를 할 때 스트럭처럴 VAR 모형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단기에 T0기의 변수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을 심플한 충격 반응 함수는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AR 모형을 추정한 뒤에 잔차의 분산, 공분산 행렬을 구해보면은 구조 모형의 변수 간 단기 효과를 반영을 해서 이 분산, 공분산 행렬의 대각 원소의 값이 0이 아닌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단순한 충격 반응 함수는 반영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가 필요합니다.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는 우리가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의 또 어려운 점이 변수들 간의 순서, 오더링에 따라서 충격의 인과관계가 틀리다라는 이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VAR 모형을 추정하고 진단하고 평가할 때 바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그 진단 방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크로스 코베리언스라든지 VAR 그랜저의 코잘레트 테스트라든지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캐스팅 에라 베리언스 디컴포지션 예측 오차 분산의 분해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변수의 순서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수식 하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VAR 모형에서 시차의 차수를 P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YT는 YT-P기까지의 영향을 받는 이런 관계로 모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자세히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이라면 유한차수의 자기회귀 모형 ARP는 무한차수의 이동평균 모형 즉 MA 무한대로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환을 했을 경우에 YT는 누 플러스 이런 것으로 오차항의 함수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변수의 제로기에는 이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그 이후는 단순 충격 반응 함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 충격 반응 함수는 t = 0인 시점에 충격이 가해진 변수에는 한 단위의 충격이 가해지지만은 다른 변수에는 0의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간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타가 분산 공분산 확률 시그마에서처럼 상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합니다. 따라서 충격 반응 함수를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또 동시적인 효과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조작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 반응에 리커시브한 오더를 반영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VAR 모형에서 추정된 분산 공분산 행렬에 P 인버스와 P 프라임 인버스를 곱해줘서 바로 아이덴티티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P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공분산 행렬을 P 곱하기 P 프라임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명 촐레스키 분해,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또는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VAR 모형에서 구해진 이 시그마를 P 곱하기 P 프라임이라는 이런 두 개의 함수로 나눈 다음에 이 P 함수의 인버스를 분산 공분산 행렬의 양쪽에 곱해주게 되면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타를 P-1에 곱한 이것들의 분산 공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제는 대각 원소가 1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로인 이러한 행렬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에타 t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오차항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VAR 모형에서 유도된 이동평균 모형의 P 인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것을 곱해줍니다. 이 두 개의 곱은 시그마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요것으로 표현을 하고 P 인버스 에타 t-i는 누 t-i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 t는 P 인버스 에타 t가 됨으로 인해서 각 요소는 뮤추얼리 올소근을 상호 직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VT, VT 프라임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격 반응 실험을 하게 되면은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특정 방정식에는 1의 충격이 가해지고 나머지 방정식에는 0의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VAR 모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사이라는 이 파라메터는 바로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 행렬 누 t를 P 인버스 에타 t라고 했을 때 이걸 다시 양변에 P를 곱해주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여기에 P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촐레스키 분해로 의해서 구해진 이 행렬 P는 바로 하방 삼각 행렬입니다. 하방 삼각 행렬. 여기에 VT가 곱해지면은 바로 에타 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한 단위의 직교화된 충격, 여기에 한 단위의 충격, 제로의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바로 T0기에는 요것들이 에타 1t, 에타 2t, 에타 3t의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변수 루 2t의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바로 에타 t의 p22만큼, 에타 3의 p32만큼의 그 영향력이 곱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에타 누 3t의 충격이 가해지면은 이때는 자기 자신의 변수에 대해서 p33만큼만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변수를 어떻게 오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미치는 변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가장 내생성이 있는 변수는 자기 자신만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처럼 단기 효과 또 변수의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이러한 충격 반응 함수가 구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해진 이것들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는 IRF니까 단순한 충격 반응 함수입니다. 첫 번째 방정식에 1의 충격이 가해졌고 두 번째, 세 번째는 0의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에 1의 충격이 가해졌는데 다른 변수에는 0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여기에 1의 충격이 가해졌는데 다른 데는 T0기에 0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여기에서는 1의 충격이 가해지는데 여기에서는 0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VAR 모형의 분산, 공분산 행렬은 이처럼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 변수들 간에는 단기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RF, 심플한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을 가지고는 모형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경제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펑션을 구해봅니다. OIRF. 자, 첫 번째 방정식의 충격은 이만큼 0.808, 두 번째는 0.0029, 0.0757 이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건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의 충격 반응 효과는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에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것들이 곱해지게 되니까 T0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순서라는 건 요것과 같은 순서, 요거는 요것과 같은 순서, 요거는 요것과 같은 순서. 첫 T0기에는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T1기부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식의 그 사이 값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AR 모형에서 구해진 분산, 공분산 행렬은 시그마이고 이 시그마 행렬을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했을 때는 이런 행렬 P가 됩니다. 이 행렬 P가 바로 VT의, 루T의 한 단위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에타 T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충격 반응 함수입니다. 그래서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촐레스키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VAR 모형을 추정을 하고 추정된 결과 E의 시그마라는 값으로 분산, 공분산 행렬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해서 SCHOL이라는 행렬을 리스트를 해서 시각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변수의 오더링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 역시 VAR 모형을 추정을 하고 이 모형의 분산, 공분산 행렬을 촐레스키 분해를 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오더링을 이렇게 했건 간에 VAR 모형의 분산, 공분산 행렬은 동일합니다. 변수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숫자는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 여기에 있던 숫자는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분산, 공분산 행렬은 오더링은 어떤 순서로 하더라도 동일한 이런 그 숫자 값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더링을 이렇게 했을 때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에 의하게 되면 행렬 P는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 오더링을 이렇게 했을 때 행렬 P는 바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해당되는 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틀립니다. 변수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이 틀린 결과가 나오고 이 P 행렬이 틀린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펑션의 값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GDP 자신의 영향을 미치고 CON에 영향을 미치고 INV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던 것, 이런 관계 또는 GRINV는 자기 자신한테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오더링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GRINV가 가장 외생성이 강하니까 GRINV는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CON은 자기 자신과 GDP에 영향을 미치고 GDP는 가장 내생성이 강하니까 자기 자신만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두 가지 상이한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크로스 코베리언스라든지 바그랜저라든지 그다음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이라든지 예측 오차 분해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변수의 오더링을 결정을 했다. 이것들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변수의 오더링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변수의 인과관계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충격 반응 함수건 아니면은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이건 간에 이러한 충격 반응 함수를 누적 합을 구하게 되면 이것은 누적 충격 반응 함수가 됩니다. 특정 변수의 충격에 대한 자기 자신 및 다른 변수에 대한 이 충격의 정도를 누적한 이런 효과를 누적 충격 반응 함수라고 합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1년 동안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로기, 1기, 2기, 3기, 4기까지 충격을 합해야 됩니다. 물론 수작업으로 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합해진 값에 신뢰 구간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테이터에는 누적 충격 반응 함수라고 해서 효과를 누적된 값, 이것을 계산을 해주고 누적된 값에 신뢰 구간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누적 충격 반응 함수는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적합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적합,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생긴 충격의 합을 겨우 한 분기에 생기는 충격의 양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든다면 만약 중국 경제가 1% 갑작스럽게 하드 랜딩을 했다. 그러면 한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했다라고 할 때 한국에 미치는 효과는 첫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 4년 뒤에까지 효과를 모아야만 중국 경제 성장 1% 하락의 한국에 대한 누적 효과는 0.4%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 0.4%는 중국 경제가 1% 하락했을 때 한국 경제가 그 기간에 0.4%로 하락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 충격 반응 함수는 해석을 할 때 항상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간혹 우리가 VAR 모형을 구성을 할 때 우리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국민소득이라든지 소비라든지 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가지고 함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모형을 구성을 하다 보면 추세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그냥 로그를 취해서 VAR 모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변수들이 로그 변환된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에러 텀도 로그 변환된 변수에 대한 에러 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을 구했다라면 그것 자체는 로그 변환된 오차항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로그 변환된 변수에 대한 충격이 됩니다. 탄력성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그 변환된 자료를 사용을 했다면 누적 충격 반응 함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이 구해졌다 했을 때 1년 뒤 4분기의 효과는 1년 뒤에 탄력성의 개념이 됩니다. 1년 뒤에 총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 변환된 자료를 사용을 했다면 누적 충격 반응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것도 동시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